자, 패들 보시고. 문제를 푸는 건데, 일단은 삼각형을 나가는 것부터 사각형을 먼저 나가는 게 좀 우선이라서 2-3페이지부터 먼저 쭉 같이 보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오라고 한 다음에 또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숙제는 2-8부터 2-13입니다. 알겠죠? 숙제요? 네. 오늘 해오실 숙제. 네. 오늘 해왔어야 될 숙제는 앞에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2-3부터 2-7을 해와야 되는 거고, 이것부터 마무리하는 데 집중을 좀 할 거예요. 자, 2-3페이지 답부터 붙일까? 네. 자, 유형 1번 y는 x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유형 1-1 17 1-2 145도입니다. 주제 2번 주제 2번은 10cm 2-1에 4 2-2에 120도와 1:1. 자, 주제 3번에 평행사변형의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좀 얘기하기 애매하고요. 지금 보면은 PB가 비율에 따라서 DR과 같아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PBRD가 평사가 되고, 그러면 EH가 GF랑 평행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EFGH가 평사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3-1에 2고요. 3-2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자, 2-2페이지, 2-6페이지. 4번에 55도, 4-1번에 55도, 4-2번은 10초. 10초. 네, 10초요. 손이 아프냐? 네, 모르겠어. 5페이지 나오는가? 자, 5번에 54, 6번에 5-1에 37, 5-2에 8:1. 자, 여기부터 정리를 하고 갈게요. 뭐부터 할까요? 2-3페이지 1-2 2 T 2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1-2번 이고 ABCD 평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BCD의 평행사 근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각 A에 2등분선이 하나 이렇게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각 B에 2등분선이 이렇게 가셨어.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같고 여기랑 여기랑 같은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값 이거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주어진 정보값은 여기 55. 이게 다죠. 자, 잘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AB라고 하는 녀석하고 CD라고 하는 녀석은 평행하시죠. 그러니까 각 B, A, F는 여기 이동 없네. 아, 5점이네. BAO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55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을 2배를 했을 때 나오는 녀석이 각 A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110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을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 얘랑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값하고 이 값의 합이 얼마가 된다고 했었냐면 180도가. 그러면 각 A와 각 B가 180도가 돼야 된다는 거에서 각 B의 값은 70도의 값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각 A, B, E는 당연히 몇 도?
35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보면 요각이 35도인데 그 다음에 여기 각이 몇 도라고 했냐면 110도라고 써있는 거잖아. 그러면 삼각형 AB 입장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각 BED는 외곽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외곽이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얘도 가셔야죠. 110 플러스 35 145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 됩니까? 네. 또 다른 거. 다 물어봐야 돼. 여기서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다 못다. 1번 1번? 2-3일 유형 1번 2-1 제일 처음에 있는 1번 말하는 거지? 이거는 좌표를 찍어야 돼. 네. 마이너스 1,5까지 있네. 마이너스 1,5. 힘을 크게 그려야 되는데. 5니까 5, 4, 3, 2, 1, 0. 그래서 지금 보면은 A가 2,y A점은 지금 요 점선 위에 존재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어딘지 나도 몰라. 그치? 그 다음에 B점은 3,1이니까 3,1점 여기 있겠네요. B점 A점 뭐 B점 뭐 이렇게 붙어 있어. C점은 x, 2니까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셔야 되는 거고, 맞지? 네. 그 다음에 D점은 마이너스 1,5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됐어요? 조금 이상한데? 아, 이거 B점하고 이거 D점이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순서를 단시계 방향으로 안 돌렸다. 시계 방향으로 돌렸나요? 그리 좋은 문제는 아니고요. 원래 이제 알파벳 순서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도형을 쓸 때 A, B, C, D 순으로 쓰면서 어떻게 써 있냐면 반시계 방향 회전식이었죠. 됐어? 지금 이 문제 풀면은 시계 방향 회전해. 시계 방향 회전하는 건 사실 좋은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를 굳이 하자고 하면 사실은 C점하고 B점을 바꿔놓는 게 맞고요. C점하고 A점을 좀 바꿔놓는 게 사실 문제 풀이는 조금 이뻐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뭘 쓰겠다는 거냐면 평사 갖고 있는 성질들이 뭐뭐 있었죠? 평행사 변의 성질 다 얘기해봐. 대각선의 길이가 1등분 서로 이등분 또 맞춰보는 거 마주보는 구에 같다. 그다음 대변의 길이가 평행하다. 네, 마주보는 면의 길이가 평행하다. 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A, B, C, D 중에서 B, D의 위치만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서 쓸 수 있는 성질들은 각에 대한 얘기도 쓸 수 없고 평행하다는 성질도 쓸 수 없고 길이값에 대한 얘기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갖다 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대각선이 이등분한다. 왜? 대각선이 이등분한다는 거는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B, D를 연결을 해서 B, D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대각선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녀석을 이등분하는 점 자체가 뭐가 될 거야?
A와 C가 지나가야 되는 점입니다. A와 C를 연결했을 때 지나가는 점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요 점의 이름은 우리가 M점이라고 불렀을 때 이 M점의 위치는 어떻게 잡냐? 이건 사실 좀 외우셔야 됩니다. 원래 원칙은 원래는 이해시킬 수도 있는데 너네가 수직선상에서 A점과 B점의 중점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아? 중점의 좌표? 이거 원래 중2 때 외워서 공부해서 올라왔어야 돼. 내가 이제 공부를 제대로 아직 안 하셔서 이러죠. 이 길이값이 얼마네요? B-A죠. 그쵸? 그럼 이 길이값은 얼마 거냐면 네, 2분의 B-A겠죠. 그럼 이 녀석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A에서 2분의 B-A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더할 거란 말이죠.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2분의 A 플러스 B가 돼. 그러니까 두 점의 중점은 어떻게 구한다? 2분의 더해서 2로 나누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면 이 녀석 B와 D의 중점 좌표 M이라는 건 결국 X도 반으로 갈릴 거고 Y 값도 반으로 갈리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M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B점의 X좌표가 3이고 D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둘을 더해서 2로 나눠주고요. B점의 Y좌표가 1이고 B점의 Y좌표가 5였기 때문에 둘을 더해서 2로 나옵니다. 1,3. 네, 그러면 어떻게 돼? 1,3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위에 A점이 존재하고 여기 위에 B점이 존재하시는데 그치? 그러면서 얘가 중점이 되려면 그림이 대충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라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도록. 그럼 결국은 A점의 위치가 2,y고 B점의 위치가 x, 2라고 써있잖아. 그러면 이 녀석의 중점은 2 플러스 x 나누기 2, y 플러스 2 나누기 2를 할 건데 이 새끼가 1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새끼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x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 제로고 y 값은 얼마? 4가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 여기가 C점, 여기가 A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좀 이상하다는 거지. 이렇게 돌아갔잖아. 원래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쁘게 되는 건 아니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결국 A점의 좌표가 2,4고 B점의 좌표는 0,2인데 이 녀석을 지나가시는 뭘 하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자, 여기 y좌표 써있는 거야. x가 0일 때 y가. 그치? 그럼 우리 뭐만 구하시면 되냐면 기울기만 구하시면 되는데 x 값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2죠. y 값의 증가량도 마이너스 2죠.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 y는 x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쓰면 끝인 거죠. 기울기가 1, y절표는 2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또 질문을 하시오. 그냥 2번 문제 3등분점. 이건 좀 우리 아예 달문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잖아. 대충은 알고 계시지? 네. 이게 사실 약간 어거지스러운 형태의 문항이라서 미리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10이라. 12. 그 다음에 5. 그러면 이렇게. 너무 큐하게 올라가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걸로 그릴까? 그래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문제에 맞춰 그리면 비율 맞춰서 그리면 그림이 좀 정신이 좋은 것 같은데? 어쩌겠어? 선생님이 되는 말이야. 여기 비율을 잘못 적었구나. 여기구나. 약간 어긋났네. 자,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그림을 그리면 사실 이렇게 그려지죠. 비율이 살짝 안 맞는 거고요. 세 개의 인물은. 얘가 10이고, 얘가 5라고 되어 있고, 얘가 3등 근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PA의 길이죠. 원래는 사실은 얘가 닮음을 알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서 얘가 8이고요. 네. 이만큼을 잡아서 얘가 x죠. X. 그러면 얘가 f니까 삼각형 PAF 닮은 삼각형 PBC니까 그치? 네. x 대 x 플러스 5는 8대 12 아, 12구나. 이렇게 풀면 돼요. 아, 그러면 8x 플러스 40은 12x 4x는 40 x는 10 이렇게 되는 형태의 문항인 거고요. 이거를 지금 이제 여기 해설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좋은 방법은 선생님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녀석에 대한 평행선을 여기다 그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이 점에서 이 녀석들, 이 A, D에 대한 평행선을 또 그리고요. 됐니? 네.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연결해서 뭘 한다? DC에 대한 평행선을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네 마리가 뭐가 된다? 모두 다 합동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도 합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오면 얘가 5가 될 거고 그러니까 얘가 5가 되는데 얘도 5예요. 이렇게 풀이라는 거거든 원래. 이게 이제 원래 그 지금 저기서 보면 그 닮음을 안 사용하고 설명하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좋지는 않죠. 이게 사실 약간 어거지성 문제예요. 사실 문제를 요번에 너네 거 좀 풀다 보니까 약간 어제 지원이가 와서 숙제를 하고 왔고, 성현이는 어제 안 오셨고, 오늘 오니까
흔히도 어제 안 나타나셨지? 그러고. 자, 그런데 요는 뭐냐면 사실 닮음을 이용하면 쉬운 문제죠. 닮음을 이용하면 쉬운 문제들 사실 잘라서 풀자는 거거든.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 그 시험 대비 책에도 좀 있더라고. 이거 설명을 할까 말까 하다 저 어제 설명을 안 해줬는데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좋은 문제라.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유형 3번 어디? 4-2 그 점은 없어? 3번? 아 3번은 설명 한번 해달라고? 못할 거 없죠?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 3번은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귀찮은 거죠? 왜냐면 직면 문제는 쓸 게 많아서 귀찮은 거지. 설명하시고. 1대3, 1대3, 1대3. 다 1대3으로 적어줘야 되는구나. 일 대 3으로 적어주셔야 된다나. 둘.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지. 그림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건 가로 길이가 좀 더 뚱뚱해졌네. 내 문제보다. 별건 없네.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AP 대 PB 이꼴 BQ 대 QC 이꼴 CR 밑에다 쓸까? CR 대 RD DS 대 SA 이꼴 1대 3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고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우리가 BP, PB는요 뭐라고 할 거냐면 4분의 3 AB다. 요 길이가 PB는 AP의 4분의 3이다. 아, 1대 3이에요? 아, 그림을 잘못 그려서 1대 2로 그렸어. 미안해.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에이, 진짜.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AB의 길이값은 또 뭐랑 같냐면 CD의 길이랑 같죠. CD의 4분의 3을 때리면 누가 되는 거냐면 RD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뭐한다? PB의 값하고 RD의 길이값은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AB랑 CD가 평행했으니까 PB 대 RD도 평행하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사각형 PBRD는 평행 사변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됐니? 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PD와 BR이 평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어? 이 짓을 한 번 더 하면 돼 이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얘가 평사인 걸 증명을 해가지고 얘랑 둘이가 평행하다는 얘기를 했죠. 자, 지금부터 이 새끼가 평사인 걸 설명을 해서 AQ와 SC가 평행한 걸 설명하면 EF 대 GH가 평행하고 EH랑 FG가 평행해서 평사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마저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AS는 똑같이 4분의 3 AB. 그치? 맞니? 네. equal AD는 4분의 CB. 12. 됐어? 그럼 이 녀석은 C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S라고 하는 새끼랑 CQ의 길이가 같은데, AS랑 CQ가 같은데 AD와 CB가 평행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사각형 AQCS가 평사고요. 그러니까 AQ와 CS는 평행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 녀석을 갖고 살짝 바꿔주면 뭐가 되는 거야? EH랑 GF가 평행합니다. 얘를 살짝 바꿔주면 잘못됐다. 얘가 아니구나. AD. 아 맞네? A 병신. 맞는 걸 또 집었어. EH랑 GF. 그 다음에 요 녀석을 해서 EF랑 GH가 평행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를 1번, 얘 2번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증명할 때 정원에. 그래서 1,2에 의하여 사각형 EFGH는 평사.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오케이? 어렵기보다는 그냥 좀 귀찮아 문제. 네. 아니 써보고 나니까 별거 없지. 평행사변형 찾아서 평행합니다 설명하고, 평행사변형 찾아서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평행하니까 평사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라서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또 다다시 우리가 이제 평사가 된 조건이 뭐가 있었죠? 대각선이 이쪽으로 맞으면 평행하고 맞으면 같고 그리고 한 쌍의 눈의 길이가 가기가 제일 길어요. 출생의 대변의 길이가 있었는데 한 번에 평행은 그 기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포인트는 그러면 얘는 뭘로 설명할 거냐 이거죠. 뭘로 설명할래? 마주보는 주변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걸 어떻게 알아? P하고 Q를 연결해서 사각형을 만들면 그 변의 길이 같은 걸 증명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왜 같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냐는 거야. 평행사변형이니까 같습니다 이런 거 말고.
턱바닥이 조금 더 뚱뚱하게 아닌가? 비슷한가? 어쨌든 우리가 P점은 초속 3cm, Q점은 초속 5cm의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P는 여기쯤 어딘가 있을 거고 이리로 계속 가는 중이시죠? 네. Q도 결론적으로 같은 위치에 존재하셔야겠지? 계속 이렇게 가셔야 되는 상황.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흐릿하게 연결했는데 이렇게 연결했을 때 A, B, Q, C, A, B, AQ구나. AQ, CP가 AQ, CP네요. 미안해요. AQ, CP가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뭐 해야 된다고? 형사. 형사가 되야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너네 AQ의 길이랑 QC의 길이가 같다는 걸 설명할 수 있냐고. QQ의 아니라 QC. 그걸 설명할 수 있겠어? 그럼 얘네가 평사가 될 조건을 그걸로 할 거냐 이거야. 내 말. 아주머니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 없을 거야? 아, 뭘 해야겠니? 평행하다. 평행하는 거 설명할 수 있어? 뭐 있었어? 대변이 평행하다. 네. 대변의 길이 같다. 대각의 크기 같다.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활성의 길이요. 한 쌍의 길이가 같고 서로 평행하다. 네. 못 써야 돼. 다섯 개 중에 못 쓰겠냐고 너네. 왜 마지막을 써야지? 왜? 애초부터 AP랑 QC랑 평행을 해. 그러니까 AP랑 QC가 길이가 같으면 이 새끼는 평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AP랑 QC랑 원래 평행하니까 AP와 QC가 길이가 같아질 때를 찾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P는 A에서 출발해서 Q 쪽으로 뒤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초속 3cm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건 B에서 C 쪽으로 가고 있는데 초속 5cm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써있냐? P가 움직이기 시작한 6초 후 D가 움직입니다. 네. 그럼 P가 T초 이동하면 빨간색 한 팩이죠. T초 이동할 거야. 그럼 이게 몇 초 이동해야 되는 거죠? T 마이너스. T-6초 이동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네. 자, 그러면 이 길을 뭐라고 할 거냐면 3T. 맞지? 네. 이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5T 마이너스 30. 네, 5T 마이너스 30인데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 아니요. 뭐 얘랑 얘랑 같아야 돼? 아니잖아. 우리가 필요한 거. QC. 얘가 필요한 거죠. 네. 왜 뭐라고 써야 되지? 50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네, 50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30. 이 길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건 이 3T라고 하는 녀석과 50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30이 같으면 됩니다. 됐죠? 네. 졸라 어렵게 오시긴 했지만 실제로 얘가 80 마이너스 5T거든요. 얘가 3T거든요. 넘기면 8T니까 8T가 80이면 T는 10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10초 후에 평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또 5번. 중점. 중점이라
작게 그리면 너무 작고 크게 그리면 너무 큰데 이 그림은 어찌하실까요? 이렇게 해드릴까? 보기 편하게 그렇죠? 네. 이 정도로 그릴 수 있죠. 한 칸만 좀 당겨서.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 좀 그냥 잘 집중을 잘 좋아요. 문제에서 이제 M과 N은 동점이다 라고 했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색칠된 부분의 영역의 넓이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평사가 ABC가 48짜리네요. 그럼 우리 이렇게 잡으면요 평사 아니야? 그러니까 A, M, N, B 평사죠? 네. 왜? 그 BC와 AD가 평행하니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건 아닐 거야. 그 한 변에 이렇게 한 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그렇지. 평행하고 길이 같다.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AM과 BM이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AM하고 BN이 평행하기 때문에 A, B, M, N. P 아니에요? P가. DM. 내가 D냐? 야, 내가 잘못 썼어. 사각형 A, M, N, D가 평사죠. 됐어? 여기까지?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A, M, N, T와 M, B, C, N은 당연히 같을 거고 그러니까 이 새끼의 넓이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48일 거야. 24.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가 24입니다. 네. 됐어? 네. 그러면 문제 풀이 끝나지 않았어? 여기 넓이 얼마냐? 거기요. 또 8. 뭔 개소리야? 6. 6이죠? 그치? 네. 4분의 1이잖아. 네. 됐어? 얘랑 합동이죠? 네. 12죠? 넓이가 맞아? 이 녀석과 이 녀석도 아. 합동이죠?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하는 거죠? 54. 54 얘들? 네. 근데 또 다른 건? 다시 얘기해요. 15, 18 쉬고 싶은 건 어떻게 왜 15하고 18을 왜 곱해 그지 새끼야 높이 값이 막 10이라 소리잖아 통사 넓이 어떻게 구해? 네, 빗병. 이 편이 B씨잖아 네. 높이가 뒤에 있지. 높이가 DH
DH가 10인 거잖아. 아. 그럼 거기 있는 15 왜 준 거지? 에이. 거기 있는 15 왜 준 거야? 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할게요. 계속 뭐 이 문장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문제가 지금 이렇게 A, B, C, D라고 하는 자각형이 잡혀 있고 얘보다 좀 더 누워있긴 한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뭐 이제 H 여기 잡아주고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을 일로 날렸단 말이죠 이렇게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도 이렇게 날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고 근데 사실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죠. 네 개가 사실 다 같은 거죠. 맞죠? 네. 근데 얘랑 엇각이지. 네. 그러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지. 네. 여기가 15죠. 여기가 3이지. 높이 값을 아까 한 거랑 10이라고. 여기 넓이가 얼마겠어? 30이지. 이해됐어? 네.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높이 10이 어디나? 응? BC가 넓이가 180이라고 써있잖아. 우리가 평사의 넓이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밑변 곱하기 높이야. 왜 그랬지? 기억하시는 분? 네? 평사의 넓이가 왜 밑변 곱하기 높이죠? 아, 보조선 그려가지고 직사각형 만드는 거. 그래. 얘 이렇게 오려서 뭐해? 이만큼 오려서 쳤다가 오른쪽에 여기다 붙이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직사각형이 되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여기 가로 곱하기 세로랑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하자. 지금 직사각형은 왜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냐? 삼각형으로 쪼개봐요. 지랄하고 있네. 개소리야 이거 진짜. 성현아 정신 차려 임마. 원래 너네가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1 곱하기 1 정사각형의 넓이 값을 뭐라고 배웠다? 1제곱센티미터다.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단위 넓이라고 배웠어요. 뭐 직사각형을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직사각형 8cm와 5cm를 갖고 넓이 40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1제곱센티미터짜리 정사각형 40개가 들어간다는 뜻이야. 사실 다 배웠어. 귀여운 너네가 하나도 못할 뿐이지. 너네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정말 열심히 꾸준하게 잘 이해를 했으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아.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 안 했잖아.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중학교 1학년 때도 제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쌓아야 돼. 초등학교 때 지식들이 너희들한테 큰 대학을 가는데 그렇게 아주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알면 좀 좋은 것도 있죠. 너네가 지금쯤 됐으면 까먹을 만한 얘기들 있잖아. 이런 거. A 대 B는 C 대 B를 A 대 C 대 B 대 D로 바꿔도 상관없죠. 어차피 D랑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잘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 알면서도 편하기는 해.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 모른다고 해서 사실 문제를 못 풀지는 않거든요. 좀 더 쉽게 푸냐, 좀 더 어렵게 푸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부터 이걸 잘 쌓아놓지 않, 지금이라도 중학교 걸 제대로 쌓아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는 답 없어.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뭐 여기 앉아있는 6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인생이 바뀌려나.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20몇 년 동안 해가지고 성적이 너네처럼 그냥 별로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새끼 중에서 명문대를 간 새끼가 둘밖에 없어서 20년 동안 했는데 둘이 끝이 아니야. 너네 알아? 나중에 너네가 좋은 대학 가시잖아? 진짜로 괜찮은 대학 가시면 너네는 100% 지금 너네 상태에서 100% 좋은 대학 가시면 너네는 반드시 날 한번 찾아온다. 내 잔소리를 듣고 좋은 대학을 가시. 그리고 한 번은 얘기를 해. 선생님 때문에 공부를 조금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아주 많은 아이들이 사실 대학을 들어갈 때쯤 해서 나를 찾아왔었고 그 중에 고맙다고 한 새끼는 딱 둘이 있었는데 한 새끼는 고대가 있고요. 고대 졸업했겠죠 이제? 7년 전에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본 게 남자 새끼들은 군대 가면 다 연락이 끊겨요. 갔다 오고 나면 새끼들 다 연락이 끊겨. 7년 전에 봤으니 그 새끼들 바뀌었었고 그 다음에 그 훨씬 더 전에 서울대 간 새끼가 하나 있습니다. 자, 내 인생에 사실 그렇게 찾아온 새끼 둘밖에 없어. 20년 동안 너희들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해도 다 똑같더라. 근데 난 그래도 뭐 20년 동안 10년에 한 새끼를 그래도 인생을 바꿔줬으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 10년에 하나는 아니지. 사실 마지막은 7년이니까 15년에 하나씩 바꿔줄 것 같아. 15년이 한 7년 정도 하나씩 바꿔줄 것 같으니까 이제 슬슬 너희가 바뀌어야 될 새끼들이 한 줌은 나와야 되는데 좀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네. 뭐 매번 얘기하겠지만 매번 얘기 자꾸만 너희들한테 이런 잔소리 하지만 지금 너네가 공부 안 하고 나중에는 후회해. 그 후회 시기가 언제 다가오냐가 좀 다를 뿐이죠. 반드시 후회합니다. 서른이 되기 전에 좀 더 할 거야. 친구들을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네가 친구들을 정말 많이 사귀고 있는 사람이면 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중학교 때 친구들 이상을 30명 이상을 연락을 하고 있으면 걔 중 한 새끼는 완벽하게 변해서 오는 새끼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선생님을 잘 만나서 학교 선생을 만나는 학원 선생을 만나는 누군가를 잘 만나서 갑자기 공부를 하게 하는 시작하는 새끼들이 있고 그래서 너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좋은 대학을 가는 놈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네. 그 여기서 말하는 이상의 대학은 사실 너네 지금 상황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네가 지금처럼 공부하시면 서울에 있는 대학은 쳐다도 못 보는데 지금 성적으로 솔직히 너네 친구 중에 그 30명 중에 한 새끼는 누군가 당당하게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 중에 하나를 가시는 새끼가 생겨요. 그 간 새끼들은 이제 너네들하고 나중에 중학교 애들끼리 모임을 가지면 되게 대부분은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면 약간 기분이 나빠져. 이 새끼고 옛날에 나랑 똑같은 새끼인데 저 새끼는 중앙대 갔네, 성균관대 갔네, 뭐 이런 것들 보고 나면 좀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고 나도 좀 잊혀집니다. 그냥 그 새끼랑 이제 연락을 안 하게 돼요. 솔직하게 딱 까놓고 말하면 너네가 연락 안 하게 될 거야. 좋은 대학 간 새끼랑 너네랑 같이 놀았는데. 그러고 첫 번째 취업을 할 때 고민하게 될 겁니다. 공부 좀 더 할 거야. 좀 좋은 대학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그렇게 취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연락하고 언젠가 고등학교 애들의 모임을 한 번쯤을 갖게 돼요. 30쯤 하여. 그러면 걔 중에 의사가 된 새끼들이 등장을 하시죠. 그리고 뭐 애들하고 뭐 그러고 만나서 그러고 얘기를 하면은 뭐 야 근데 졸라 힘들어 막 병원에서 막 졸라 몇 시간씩 일해 막 힘들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 그럴 때 이제 자차를 갖고 그 새끼들이 집에 가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하면 좀 이렇게 기분이 살짝 또 나빠지고 좀 공부 좀 더 할 거 이런 생각하고. 격차는 30 중반, 30대 중반이 되면 아주 큰 격차가 나.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친구들 30대 중반에 가서 내가 그때 그 아이들 만나면 의대 간 새끼들은 BMW 못 볼 거야. 괜찮아. 정말 멀끔하게. 그리고 졸라 거들먹거리면서 그러지. 아유 씨발 이렇게 많이 못 벌어. 그러는데 겉만 이래 겉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씀씀이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요. 열심히 좀 하셨으면 하고 기본기 좀 잘 닦아놓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뭐 질문은 대충 다 받은 것 같고 숙제 하시면 되고요. 해오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갑니다. 14, 15페이지는 답도 안 풀어줬고 문제는 안 풀었죠? 일단 답은 불러줄까 지우면서? 한 문제만 불러줘. 어차피 다 못 풀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21번은 40도고요. 맞출 수 있었는데. 22번은 16cm. 23번에 이거 잘 찍으면 맞을 수 있잖아. 60도. 나이스. 오. 틀렸어? 24번에 7분의 25cm. 절대 맞을 수 없죠. 이거 어떻게 맞아요? 찍지도 못하게. 25번에 60도. 잘 찍으면 맞추고. 2개 이상 맞추죠. 60도 아닐까?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죠. 봅시다. 길이 갖고 길이 갖고 길이 갖고. (21번) 문항을 보실 거고요. 자, 그림 자체도 잡고 모르겠다. 너무 쌓이는 거네 이 새끼는. A, M, B. 그 다음에 이쪽에 C가 있어서 그림을 그려줄까? 이렇게 그리면 이쯤에 석관이죠. 졸라 고민되는 그림이네. 그래도 비슷하게 그려줘야 되지 않냐? 하나의 좀 뭐라고나 할까? 약간의 선생님의 철학 같은 거라. 문제를 낼 땐 비슷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만큼은 비슷하게 실제 비율에 맞춰서 그려줘야 너희가 좀 더 이해를 잘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선생님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됐니? 내가 답은 40도예요. 왜 40도냐 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새끼를 옮겨올 겁니다. 오픈아 이 상태에서 뭘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이렇게 이런 녀석들이 있으면 어딘가 잘라다가 붙여야 돼. 그래야 뭔가 힌트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M의 길이와 똑같은 새끼를 찾아요. 여기가 3칸, 여기가 3칸,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연장해서 이 녀석을 C'으로 잡습니다. 어떻게? 얘가 길이가 같게. 그러니까 이 녀석의 길이하고 이 녀석의 길이가 같은 거죠. 됐지? 네. 그
그러면 당연히 이 녀석을 연결하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길이가 같을 겁니다. 맞죠? 네. 근데 문제에서 여기 각도가 몇 도라고 했어? 40도. 40도인데 그려놓고 나니까 이 새끼가 뭐니?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이 새끼 어가 되네요. 딱 40도예요. 아까 저 펜은 이해돼요? 그림 이해돼야 돼요. 네, 배웠습니다. 사각형 E, F, EB, FT의 둘레가 36. 네, 36. EF가 10. GBE 수선의 발. 어. 26이죠? 아니지. 16. 16이지. 22번은 조금 보기 불편할 수 있으니 졸라 크게 그려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림이 잘 안 나옵니다. 작게 그리면. 용인양 크게 그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봐요. 이 문제 풀고 싶시다. 네. 여기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고요. D라고 잡을게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이 A, B, C, D가 뭐라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36cm. 36cm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죠? 아무리 봐도 정신처럼 그렸는데 그림이 약간 삐뚤어졌나? 아이씨 비율 안 맞잖아. 싸움 대충 안 가네. 에이씨 미안해. 잘못 썼어. 어? 뭐가? 말을 해. 오. 대칭 하다니 무슨 일이에요? 아니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걸 그렸거든. 아.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그림을 봤을 때 이상해 보인단 말이야. 얘가 삼각형 스타일. 내각이든 둔각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반드시 이등변이 정확하게 그려져야 되는 상황. 직각도 제대로 나오셔야 되고. 얘가 직교, 직교잖아. 이게 제대로 그려져요. 그래야 그림이 봤을 때 좀 이해가 되거든요. 뭐 노란색으로 하든 빨간색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뭐라고? 36cm. 우리는 뭘 할 거냐면 B가 있었어야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낼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선을 올리면 얘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네.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서 수선을 내렸을 때 이 두 개의 값은 같거든요. 그렇지? 네. 그럼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선을 내려가지고 요점을 P점이라고 잡았을 때 삼각형 BEG랑 삼각형 BEG EBP랑 합동이야.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길이가 C일 거라는 소리죠. 이 길이가. 왜? 이 새끼가 C니까. 근데 이만큼이 B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B-B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소리냐면 B부터 P까지의 길이는 E부터 G까지의 길이랑 같을 건데 그게 B-B라는 거죠. D-B. 근데 D하고 B 값도 사실 알아. 얼마라고? 10. 10. B가 10. 얘는 10. 네. 얘는 16. 네.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 녀석의 둘레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C구나. B가 아니라 C 더하기 얘를 하면 되죠. D 마이너스. 이걸 구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사실 C하고 B하고 D 값을 아니까 A 플러스 C의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얼마? B 10. 10이죠. 왜? 이 새끼가 10이었고 이 새끼가 16이니까. 그러면 얘가 뭐예요? 10인데 얘는 6이야. 둘은 16이죠. 이해되니? 자, 여기까지 시작합시다. 자, 23번. 이거 지금 외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이등변 삼각형 얘기들이 지금 막 나와 있네요. 그치? 네. 외심이 뭐라고 했죠? 외정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이었고 어떻게 구한다? 각을 아니 변을 이등분은 그 교점. 변의 이등분을 해줬죠. 그리고 외심에 의해서 선을 긋게 되면 선을 이렇게 봤을 때 얘랑 다 같다 이 뜻이 되는 거잖아 문제에서. 네. 근데 이 외심을 기준으로 원래 이 새끼랑 이 새끼도 같았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만약에 x라고 얘기를 하면 이 새끼가 x가 되는 거고 이 새끼는 y라고 얘기를 하면 이 새끼가 y가 되는 거고 얘가 z라고 하면 이 새끼는 z가 되는 건가요? 네. 됐니? 네. 그러면은 뭘 갖다 쓸까? 이게 A라고 할까? 근데 우리가 이제 외심에서 배운 것 중에 이 얘기가 있어. BOC는 어떻게 된다? POC요. BOC는 180 마이너스 2. 지나는 네. 2배. 네, 두 배의 각 A 값과 같습니다. 아 그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네.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2 컷.
2a죠. 네. 그치? 네. 근데 이 2a 값은 결국 어떤 플러스를 띄게 되는 거니? 지금 보면 180 마이너스 2x 2x? 2x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 새끼에 대한 막국지가기도 하죠. 180 마이너스 y 플러스 z 이렇게 묶어야겠죠. 네. 맞죠? 네. 그러면 2x라고 하는 녀석하고 y 플러스 z라고 하는 녀석이 같아요. 같은 녀석이 되는 거네? 네. 됐니? 네. 근데 응? 뭐가? 왜 똑같다고? 저기 똑같잖아. 소리고 각이. 무슨 그 각은 세세가 우리가 이렇게 쪼개면요 이 길이가 지금 얘랑 또 똑같은 거지? 외심이니까 네. 그럼 A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이걸 쪼갠 거에서 이쪽이 Y가 되겠지? 이쪽이 Z가 되겠죠? 네. 됐어? 네. A는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랑 같은 거지? 네. 그럼 A 얼마야? 60도죠. 왜? 근데 잘 전체를 다 보시면 지금 보면 여기가 A고 여기를 더하면 Y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Z가 되시는데 얘가 180도가 되셔야 되는데 Y 플러스 Z가 뭐라고 했어? A라고 했잖아. 이 Y 플러스 Z랑 2X랑 같다고 했잖아. 네. A는 60이죠. 됐어요? 네. 24, 25번은 다음 시간에 보죠. 다음 시간에 뒤에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아까 숙제 해보라고 했던 28부터 2-8부터 시작해서 2-11까지 13까지 풀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써놓을까? 제가 카톡에 보내겠습니다. 2-8에서 2-14 그리고 삼상책 3-1 하체 오늘 너희들한테 내가 그냥 설명만 해주고 문제를 못 풀었죠? 7-7페이지 제가 쓰면 한번 해보라고 하시고. 7-7페이지만 풀어보라고 했죠? 네. 7-7만. 그러니까 참 네. 네. 1번은 뭐예요? 1번? 1번은 뭐? 자, 그냥 들어. 지금부터 6개는 그냥 다 설명할 겁니다. 1단이 0부터 쭉 설명할 테니까 잘 듣도록 합니다. 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y는 마이너스 4x제곱을 Y축 방향으로 7만큼 평균이 y축에 7만큼 평에 이동시켰어. 그럼 y축 방향 7만큼 평에 이동하면 우리 뭐라고 했냐? y 자리에 뭐 넣으라고 했다? Y7. y 자리에 y 마이너스 7을 넣으라고 했죠. 아. 얘가 마이너스 4x제곱. 그러니까 너희들은 y는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7을 갖고 이제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했다고 했냐면 이 녀석이 k,3을 지났다고 했어. 네. 그러면 이 녀석이 k,3이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 집어넣으면
x가 k이고 y가 3이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 3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 k의 제곱 플러스 7이다. 자, 4k 제곱 앞으로 내보내면 4k 제곱이고 얘가 일로 가시면 4. 그러면 k의 제곱은 1. 그러면 제곱해서 1이 되는 수는 1과 Y만 풀마 1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을 1을 써. 근데 마이너스 1과 1표 써도 돼요. 상관없죠. 자, 옆에 있는 파생되는 문제 좀 이따 풀고 일단 주제 문제부터 정리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번 y는 2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y는 2분의 1 x의 제곱을 x축 p니까 y는 2분의 1에 x 자리에다가 뭘 넣냐 이거죠. 플러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p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동하고자 하는 녀석을 빼서 갖다 집어넣는 거야 항상. 알겠어? 왜 그러는지는 나중에 이해하시라고. 지금 너희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다. 빼서 이동합니다. 됐어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우리가 7,8을 지난데 그럼 여기서 똑같이 마이너스 7,8을 대입해요. 그러면 8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봐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p의 제곱이면 p 플러스 7의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죠. 이해돼? 이거 이해하셔야 돼. 네. 어차피 플러스 1을 제곱해도 1이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4고 플러스 2를 제곱해도 4야. 네. 자 그러면 얘를 넘겨줄 거니까 얘가 16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p 플러스 7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4의 값을 갖는 거죠. 네. 플러스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p의 값은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이너스 7에다가 4를 더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7에다가 4를 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p 값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7에다 4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일 거고 마이너스 7에다 마이너스 4를 뺄 거니까 4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11이 될 수도 있겠죠. 됐어? 네. 그래서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1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자, 이걸 기반으로 옆에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뭐로 쓰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자, 그렇지. y 자리에다 우리 뭐 쓸 거다? y 마이너스 a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이 녀석이 4, 마이너스 5를 지난다고 했어. 그래서 4, 마이너스 5 그냥 놓고 쓸게요. 안 바꾸고 그냥 써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계산할 수 있잖아. 16에서 마이너스 2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돌리면 되지? 그러니까 A는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빨리 정리해. 뭐라고? 누가? 홍재가 보는 게 뭐가 문제래? 이게 어차피 앞에 써있는 건데 되게 못해. 치우가 부담을 느끼나 봐요. 부끄러워? 어? 지우야 부끄러운 거야?
자, 봅니다. 그래프를 봤더니 여기가 꼭지점이잖아. 그치? 올라가다가 떨어졌잖아. 네. 우리는 올라가다 떨어지거나 내려가다 올라가시는 그 지점이 바로 꼭지점이라고 얘기했어. 네. 증가 감소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이 녀석은 0,3이야. 이 0,3의 꼭지점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소리냐면 y는 a x의 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입니다 라는 뜻이야. 네. 됐니? 네.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가 뭐라고 써있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라고 써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집어두면 마이너스 9는 16x가 아니라 16a구나. 미안해. 16a 더하기 3이라는 거죠. 네.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 아니야? 네. 16a가 마이너스 10이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죠. 그리고 요 녀석이 누구였어? 문제에서 말하는 Q였다. 네. 아니 A만 개무시 진짜. Q가 3인 거예요. 네, Q값이 3. 왜? 뭐가 문제야? Q는 맞았는데 A가 틀렸어요. 자, 2-1번에 y는 ax의 그래프를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 y는 a의 가로의 제곱인데 자, 그래 여기서 이거 뺀다.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x 플러스 1이 와야 되는 거죠. 네.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뭐 한다고? 마이너스 2,1 라고 했으니까 1은 a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의 제곱 따라서 a는 1이지 뭐. 네. 맞다. 됐어요? 사실 2-2번은 얘기할 거 없어. K는 마이너스 하죠. 네. 왜요? 우리가 증가 감소가 바뀌는 시점 언제? 꼭지점을 지나고. 꼭지점. 네, 꼭지점. 우리 뭐라고 했어? 지금 2-2번 문제를 봤더니 우리가 y는 3분의 1 x 제곱이라고 써 있어. 네. 얘를 뭐 한다고? X축으로 마이너스 꼭지점 4만큼. y는 3분의 1에 X x 플러스 4인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꼭지점을 구할 때 이 제곱되는 요 형태가 제로가 되는 x의 값을 찾으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4. 그때 남는 y 값은 얼마라고? 0. 없잖아. 네. 0. 이게 꼭지점이라고. 그거는 구했는데 그럼 꼭지점 기준으로 어떻게 돼? 증가함수로 바뀐다니까? K가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4라고. 몰아서 먹네. 아니 무슨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엄밀히 따지면 얘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고요. 이 녀석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4,0이고 그러면 이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x는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그치? 그럼 마이너스 4보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하면 오른쪽 위를 향해야 되잖아. 올라가셔야 되는 그래프잖아. 그치? 올라가셔야 되는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x가 어떻게 될 때? 마이너스 4보다 클 때겠죠. k가 마이너스 4로. 자, 됐습니까? 자, 이제 책을 봅니다. 화장실 한번 갔다 왔어요.
7-8페이지 같은 말도 나눠서 해봐. 네. 7-8페이지를 봅니다. 거미가 또 와 뭐가? X는 Y는 둘다 움직일 거예요. 예? 둘다 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도 움직이고 위, 아래도 같이 움직이겠다는 거죠. 둘다 자, 우리 이건 정리하고 시작해야 돼. X축 방향 P만큼 평에 이동하면 X를 우리는 뭐로 바꾸라고 했냐면 X 마이너스 P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됐지? 네. 그 다음에 Y축 방향 Q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하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써주셔야 해요. 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됐니? 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둘 다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y는 ax 제곱을 첫 번째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먼저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y는 a의 x 자리에 x-p를 쓰겠죠. 그치? 네. 이거를 y축 방향 q만큼 평행을 또 시키면 y 자리에 왜 y-q를 쓰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이렇게 되는 거겠지? 네. 이거를 따라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뭐가 되는 거야?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쓸 거고 이 녀석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자 이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 글씨를 딱 봤을 때 내는 꼭지점의 작도가 딱 나와야 돼. 꼭지점의 작도는 어떻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아까 뭐라고 했냐면 완전 제곱식 제곱되는 세기가 0이 될 때 x의 값을 쓰라고 했잖아. 얼마? 네, p야. 그때 남는 y 값은 Q. 그래서 꼭지점의 작도는 p, q 끝이. 네. 됐어? 네. 그러면 추계방 정식은 사실 항상 뭘 썼냐면 얘네가 x는 꼭지점에 x좌표를 그냥 써주시면 추계방 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머리에 담아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그래프는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녀석 자체는 뭐라고 했냐면 y는 ax의 제곱을 그래프를 x축 방향 p만큼 y축 방향 q만큼 평행 이동시킨 놈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평행 이동하면 돼. 어려울 거 있어?
설명회가 10시, 11시 반에 끝났어. 공부 입주세. 원래 그래프는 이제 더 그려야 돼. 원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이 경계 끝까지는 그려줘야 됩니다. 원칙은. 이제 너네는 그대로 옮기는 걸 배울 거라서 딱 요만큼 잘라서 요만큼만 옮겨볼 거야. 그래서 얘를 P만큼 당겨올 겁니다. 이렇게 이만큼을 P로 보죠. 그러면 여기로 가시겠지? 그 다음에 Q만큼도 올려볼 거야.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 점은 P만큼 와서 Q만큼 올라가야 될 거니까 이 점의 좌표가 여기쯤으로 오겠죠? 맞니? 네. 이 점의 좌표가 P만큼 와서 Q만큼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기로 이사를 하시겠죠? 네. 이 새끼도 P만큼 가서 Q만큼 올라가실 거니까 여기로 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그래프는 이 형태의 그래프가 되지 않냐 이거죠. 네. 그래서 그냥 오른쪽으로 와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왼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왼쪽 가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는 지금 다 어떻게 되는 거야? P 값이 양수니까 오른쪽 이동, Q 값도 양수니까 위쪽으로 이동한 것 뿐이야. 네. P 값이 음수면 왼쪽으로 갈 거고요. Q 값이 음수면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그것만 달라. 네. 그쵸? 와. 됐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 사실. 결국은 꼭지점 아시면 되죠. 추계방정식 아셔야겠죠. 추계방정식에 우리가 꼭지점에서 중요한 거는 감소, 증가 바뀌는 시점이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P, Q에서 감소와 증가가 바뀌어. 그러니까 X가 P보다 작으면 감소죠. 언제? A가 양수면. P보다 크면 증가죠. 언제? A가 양수면. 만약에 그래프가 A 값이 음수면 그래프가 이쪽에서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치?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이 그래프는 P보다 작으면 증가함수.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P보다 크면 X가 증가할 때 감소한다. Y 값이 감소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언제 A가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음수 양수에 따라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만 잘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개념 문제 1번을 하고 그 다음 얘기를 다시 또 할게요. 개념 문제 1번을 보시면 1번에 뭐 한다고? y는 4분의 3 x 제곱을 X축만큼 p는 마이너스 1, q는 2니까 Y는 4분의 3에 플러스 1 플러스 얘가 써있으니까 뭐 쓸 거야? x 플러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겠죠? 얘가 써있으니까 뭐 할 거야? 플러스 y 마이너스 2를 원래 써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우리는 사실 마이너스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쪽에서 플러스 2로 바꿔주면 우리가 y는 10이 된다는 거죠. 됐어? 네. 자, 2번은 다 하고 나서 할 것 같다. 아, 피곤해.
자,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얘가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네, 여기 x-3 쓸 거죠? 네. 얘가 있으니까 Y 마이너스 3. y-4 쓸 거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에 플러스 4로 가져올 겁니다. 그렇죠? 어? 최고. 제 가로 위에 아, 제곱 빼먹었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네요. 소리. 자, 꼭지점. 자, 여기가 0이 될 때 x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때 남는 떨거지 y는 콤마 2. 2. 그래서 추계방 정식은 이거 가져오면 된다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 1. 됐어? 자, 얘가 0이 되려면 x의 값은 2. 2. 그때 y 값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는 추계방 정식이 Y는 X는 2. X는 2. x는 2인 거죠. 됐어? 오케이? 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아니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 네. 사실 2번, 3번, 2번은 지금 사실 나올 얘기가 아닌데 2번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조건에 따른 구하기를 써놓은 겁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겠다? 꼭지점에 좌표를 줬어요. 그 다음에 한 점을 줬어요. 이렇게. 됐어? 꼭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쓰는 거냐면 y는 x 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쓸 거야. 네? 이렇게는 알고 있다는 거죠. 모르는 녀석이 누구냐? 이 새끼를 모르는 거야. 에이. 에이. 됐어? 네. 그래서 뭐 할 거야? 이 자리에다가 x1을 때려 넣어. 이 자리에다가 y1을 때려 넣어서 이게 숫자니까 실제로는 이 숫자 값을 여기다 때려 넣으면 a 값이 등장하지 않겠니? 라는 뜻이죠. 이렇게 풀면 된다. 이해돼요? 자, 두 번째 추계 방정식을 줬어요. 그 다음에 두 점의 좌표를 줘요. 추계 방정식을 줬으니까 얘는 정할 필요가 없는 새끼고요. 그 다음에 x는 p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건 지금 흰색으로 써있는 a와 p 값을 모으는 거야. 네. 됐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여기다가 좌표를 직접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써있는 것도 실제로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 곱하기 A 더하기 Q가 숫자 곱하기 A 더하기 Q가 숫자죠. 그럼 결국 무슨 소리냐? 이거 연립 번호를 짚으려는 소리지. 뭐 하면 돼? 이 두 식을 다이렉트로 빼버리면 Q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A 값 나오겠지? 그치? A 값 나오면 A 값을 아무데나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Q 값 나오겠죠? 네.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네. 영광.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마지막으로 배울 녀석은 점의 위치. y는 뭔 점의 위치? a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에 부호에 따른 모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 그럼 잘 봐. 이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할까? 뭔 뜻이냐? 백문이 불여일견. 백문이 네. 백문. 많이 해야지 많이 한다. 백문. 100개의 문자. 100개의 문자. 백의 문자. 불을 불여. 하지 않다. 일견. 한 번 본다. 10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알겠습니까? 한 번은 너무 보는 거 아니는데. 아니 고라서 말하는. 자, 잘 들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색깔을 좀 구분해서 그릴 건데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그릴 때 8개의 지금 8개가 아니고 16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얘네들은 여기가 꼭지점, 얘네들은 여기가 꼭지점, 얘네들은 여기가 꼭지점, 얘네들은 여기 좀 달라 보이는 어쨌든 꼭지점이라고 치고요. 네. 자, 꼭지점이 여기 존재한다. 이 꼭지점이 여기 존재한다는 건 P가 어떻게 된다는 건 양수, Q도 양수입니다. 뜻입니다. 네. 됐어? 네. 여기 존재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P 값은 음수고요, Q 값은 양수입니다. 네. 자, 꼭지점의 이쪽에 4, 3, 4분면에 존재합니다. P 값이 음수입니다. Q 값도 음수입니다. 됐니? 네. 4, 4분면에 존재하면 P 값은 양수인데 Q 값이 음수입니다. 근데 좌표 구하는 거. 됐어? 그래프가 위에 있는 녀석도 하얀색은 아래로 블록하죠? 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녀석들은 A가 0보다 큰 애들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녀석들은 어떻게 돼요? A가 0보다 작은 애들이에요. 됐니? 네. 여기 있는 노란색도 당연히 A가 0보다 큰 애들이죠? 네. 여기 있는 파란색 아이들도 0, A는 0보다 다 작은 애들입니다. 됐어요? 네. 자, 하나만 찍어서 봅시다. 네. 딱 하나만 찍어서 여기 있는 녀석의 빨간색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 P 값은 음수고요, Q 값은 양수고요, A 값은 음수입니다. 이 뜻이에요. 네. 됐니?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위치가 다를 거라고요. 알겠니? 네. 그래서 부호의 위치는 이 녀석에 따라서 A 값, B 값, A, P, Q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프에 그려지는 모양 자체가 다 다르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뭘 지울까요? 맨 앞에 그냥 여기 구석에다 풀까? 개념 문제 하면 개념 문제는 여기까지는 풀어도 되겠다. 그냥 2번 봅시다. 꼭지점의 좌표가 2,5고요. 0,1을 지나는 녀석이네. 야, 이 얘기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꼭지점의 좌표가 2,5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T는 y는 a X x-2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쓸 거라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모르는 건 a 값만 모르는 거죠. 네 그럼 a 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 1 0,1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0,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은 a 곱하기 4 더하기 5 a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쓴다?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5야. 이렇게 됐어요? 마이너스 4 플러스 5이요? 뭐가? 네, 곱하기. A 곱하기 4 플러스 점이 곱하기죠. 아, 됐어? 네. 자, 2번에 수자 방정식의 x는 1이라고 써있지? 네 그러니까 y는 a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5 그치? 네 이 상태에서 주 점의 좌표가 1,-1이랑 2,-1이라고 써있다 2,-11이라고 써있잖아. 네 그럼 집어넣어. 마이너스 2는 뭐가 돼? 4a 플러스 얘 왜 5냐? 왜 이거 5에 5 왜 써놨냐? 슈요. 슈고요. 됐지? 네. 그 다음에 여기다 2,-1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은 a 플러스 q인 거죠. 네 됐습니까? 네 두 식을 열리 차를 구하면 여기서 뺄 거니까 9죠. 네 뺄 거니까 3a죠. 네 a는 3이요. a가 3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q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3 됐어요?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맞아? 뭔가 이상한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 예, 빼면 9 빼면 맞는데? 아 1, 마이너스 1이 그러게 이 새끼 0이네 병신이구나 잘못 썼어 뭐야 또 뭐가 그런 거야 못하겠네 어쨌든 여기 마이너스 2니까 q 값은 마이너스 2고요. 빼면은 뭐 없어지니까 a 값은 9겠네요. 맞아? 네 네. 그러니까 y는 9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됐니? 네 빼면 마이너스가 아니야? 이거 잘못 썼네? 그치?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자, 시작합시다. 예. 1-0부터 2-3-0까지 풀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는 너희가 와우. 11, 7-11까지 7-10, 7-11 풀어봅니다. 적다 여기 친구들 있어요? 줄 거예요. 한 30개만? 오 많이 줄 수는 없어요. 자, 1-0번 문제 봅시다. 네. 다음 중 이차 함수 5x 5 가로 열고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에 대해 설명을 오는 거 물어봤습니다. 네.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다. 아니요.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다? 또 틀렸겠네요. 네. 자, 마이너스 2, 4를 지나간다는 건 써봐야 돼요. 네. 갖다 넣어.
그래서 3번에 대한 내용을 쓰면 4는 2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5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성립하겠네? 네. 3번 돼요. 어. 자, 2, 3, 4, 1, 2, 4, 1, 2, 3분면을 지난다. 자, 우리가 뭐라고 했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때문에. 네.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우린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네.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3, 4분면과 2, 4분면을 지나가는 건 확실해졌어. 네. 1, 4분면도 지나갈 거야. 4, 4분면 지나가 안 지나가? 그걸 모르겠어. 그렇지. 그걸 모르니까 확인해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4, 4분면을 지나가려면 이렇게 지나가면 안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갈 거잖아. 네.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 새끼가 필요한 거야. 누구? 이 새끼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X축에 아예 Y축 위에 있는 X절편. Y축 위에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Y절편이지, Y절편. Y절편 어떻게 구해? Y절편 어떻게 구해? X에 0을 대입. 그렇죠. X에 0을 대입한다. 자, X에 0을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 X에 0을 대입하니까 4. 그럼 우리 원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지? 네. 그럼 여기 안 지나가네? 네. 그러면 1, 2, 3, 4분만 지나가는 거 맞지? 네. 4분 맞는 얘기야. 자, 5번은 Y는 5X의 제곱의 그래프를 X방향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켜야겠죠. 네. 그렇지? 자, 2번 봅니다.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P, Q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꼭지점에 좌표가 나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Y는 A의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인 거죠. 네. 자, 이 상태인데 지금 뭐가 써 있냐면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점이 하나 지나가고 있어. 이 세 개가 지금 뭐니? Y는 Y절편. 그렇지. Y절편. 그러면 갖다가 0 집어 넣을 거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5는 4A 4A 플러스 1. 그렇지?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식으로 쓰면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인데 그렇지? 네.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P 값은 2 Q 값은 1 1 다 곱하면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응? 이거 세 개 다 곱하는데 뭔 소리야? 그거였냐 저거? 이 털고 마이너스 3 곱하라고. 자, 그럴 수 있지. 자 A 3번 3-0번 A 양성수 A 음수 네 음수 위로 블록하니까 A 음수 네. 자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2, 3분면에 있으니까 네. P는 양성수 양수 음수 음수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가 P, Q인데 P가 지금 2, 4분면에 있으니까 P는 음수 Q는 양수 양수 끝 근데 내가 그거 쓸 때 양수 쓸 때 0보다 크다 작다로 써야 된다 네. 3번은 A가 음수고요 P도 음수고요 Q는 양수야 이렇게 쓰는 거야 반드시 됐니? 네. 자 우리가 이거는 2-2고 얘는 3-1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고비집이 있잖아 얘는 101에서 130까지 됐지? 네. 왜? 더 줘? 아니요 아니요. 원하시면 더 줄 수 있는데 괜찮아요 뭐라? 풀수 있다고 아니 자 풀어와요 자 지금 고비집을 많이 안 주는 거는 아직 우리가 거기 진도를 못 나가서 그래 너네가 이 책을 다 털은 순간 달릴 거야 알았지? 자 끝